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오늘은 7번째 명언입니다. 어, 미국의 기업인이자 컨설턴트인 스티븐 코비가 한 말이고요. 오늘 이 명언은 저도 평상시에 너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라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고요. 특히 저자들의 인사이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렇게 밑줄을 긋다 보니까 거의 모든 문장을 밑줄을 긋게 되어버린 그런 챕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스티븐 코비의 명언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의도로 듣지 않는다. 그들은 대답하려는 의도로 듣는다. 음, 그렇죠. 저도 사실은 지난 대화의 많은 부분이 상대방과의 대화라는 그 말처럼 서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떤 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좀 설득한다고 해야 할까? 말싸움 아닌 말싸움 같은, 뭔가 내가 이긴다라는, 이겨야 한다라는 욕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대화의 목적이. 일단은 그다음 오늘도 저자들의 인사이트를 먼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듣기라도 그 출발점에 따라 대화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누군가는 상대의 마음을 진심으로 따라가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말을 끼워 넣을 틈만 노린다. 전자의 귀는 상대를 향해 열려 있고 후자의 귀는 오직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신호등을 향해 있다. 대답할 기회만 엿보며 듣는 이에게 상대의 말은 단지 반박을 위한 재료일 뿐이다. 이런 대화에서 이해는 사라지고 순서만 바뀐 두 개의 독백이 공허하게 교차한다. 반면 이해하려는 태도는 말의 속도보다 그 이면에 머무는 의미의 무게를 살핀다. 그 순간 대화는 사람의 영혼이 교감하는 품격 있는 조로 진화한다. 진정한 소통은 얼마나 조용히 상대의 말 앞에 머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상대를 이기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마음이 닿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 그 깊고 고요한 경청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그 저자들의 인사이트는 굉장히 한 문장 한 문장 다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모든 문장에 줄을 치게 될 정도의 그런 인사이트였다고 생각해요. 뭐 제 의견을 덧붙이는 것 자체가 사족이고 의미가 없을 정도로 느껴지는데, 어쨌든 이 컨텐츠의 목적이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어떤 저의 느낌을 같이 남겨보는, 기록으로 남겨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저의 생각을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자들의 어떤 그 인사이트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누군가는 상대의 마음을 진심으로 따라가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말을 끼워 넣을 틈만 노린다. 이 전형적인 저의 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화가 아니라 돌이켜보면 좀 뭐랄까, 강의를 하려고 했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대화는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좀 주제넘게 가르치려는 듯한 느낌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런 잘못된 일종의 지적 우월감이든 뭐 그런 시기 어린 생각들 때문에 설령 제가 옳은 의견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돌이켜보면 이건 두 저자분들이 그 이 책 이전에 이 책에 근간이 된다고 했던 명언 모음집 있죠. 거인을 읽다라는 명언, 말 그대로 이제 명언을 모아놓은 한 1400개 정도였던 명언을 모아놓은 명언집이 있는데, 일종의 이 책의 출발점, 지금 읽고 있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 어떤 근본 베이스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나오는 명언들 중에 두 번째 명언과 지금 이번 책의 7번째 명언이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명언이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과 당신의 행동은 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명언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것과 이것이 조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느껴진 남는 것은, 결국 대화에서 남는 것은 어떠한 정보 전달이나 뭐 어떤 사실 확인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감정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것을 예의 바르게 전달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대답할 기회만 엿보며 듣는 이에게 상대의 말은 단지 반박을 위한 재료일 뿐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정확하게 저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자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말 언제 끝나지? 혹은 얘가 말이 끊기는 순간 치고 들어가야지라거나, 그 사람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경청을 한다면, 어떤 좀 주의 깊게 듣는다면 단지 어떤 그 사람의 말을 되받아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태도는 말의 속도보다 그 이면에 머무는 의미의 무게를 살핀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해하려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해하기보다는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해시키기 전에 사실은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이해를 하고 나면 내가 이해시켜야 할 것이 거의 없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난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얘는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얘의 생각을 바로잡아 줘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정말로 경청하고 이해를 했다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딱히 이해시켜야 될 그런 이견이 없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저자들이 마지막 문단에서도 상대를 이기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마음이 닿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다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말에 집중을 하고 공감을 하며 경청하는 것이지, 내 말을 쏟아내기 위한 타이밍을 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내 의견을 주입하거나 되받아치려고 그 틈을 기다리니까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중요하니까 얘 말 언제 끝나나 이거, 그러니까 뭐든지 이거 언제 끝나지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면 정말 그게 견디기 힘들죠. 지루하고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뭐 인내심이 필요해지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인내라는 거는 그런 억지스러운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꼭 상대를 이겨야겠다라는, 그 말로써 이겨야겠다라는 욕심을 일단 내려놓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왜 여기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지? 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이 사람을 흔히 말하는 말빨로서 굴복시키고 내가 뭔가 가르침을 주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나의 어떤 생각과 비교를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화라는 걸 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어떤 좀 평상시에도 저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고찰을 좀 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진정한 대화가 되지 않을 바에야 침묵을 하는 쪽이 더 나은 것 같다. 정말 말을 조금 줄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들으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단순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저자들도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도 그렇지만 상대를 이기려는 욕심이 모든 대화를 망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영혼의 교감,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생각의 나눔, 뭐 이렇게 표현은 좀, 저는 뭐 저자들 정도의 어떤 그런 표현력이 없어서 이게 좀 딱 맞는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어떤 교감이라고 하죠. 교감, 서로를 이해하고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시시한 농담마저도 상대와 즐거운 감정을 나누는 것이지 어떤 나의 센스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거를 저 스스로도 많이 되뇌이고 생각하고 어, 주의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그 명언처럼 앞으로 나는 정말 누군가와 대화의 어떤 기회를 갖게 된다면 대답하려는 의도로 듣지 말고 이해하려는 의도로 들으려고 노력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물론 잘은 안 되겠지만요.